중간간이 아니에요. 대부분은 앞뒤 이제 정황들 들어봤을 때, 특히 앞 정황들 보면은 본인은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막 모텔 앞에서 둘이 키스하고 있고. 술에 취해가지고 가서 잠이 들 수 있잖아요. 네. 그 상태에서 반항이나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강제로 이제 성관계가 이루어진. 네, 그게 딱 중간간이거든요. 뚜렷한 중간간 사건들은 일단은 업혀오거나 취해가지고 모텔에, 아니면은 진짜 누가 봐도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들어가거나 걷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 빼박이거든요. 그리고 그런 사건들은 그 사이에 어떠한 기억도 없는 경우들이 많고, 기억이 있어도 정말 잠깐의 기억들. 그래서 그 잠깐의 기억들에서 이 남자가 내 옷을 벗겼던 기억이 있는데, 그리고 내가 하지 말라고 밀어냈던 기억이 있는데, 혹은 내가 밀어내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, 요 정도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떴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성관계를 했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. 물론 그 워딩의 차이이기는 한데, 네.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가 아니라 성관계를 했던 것 같다라는 거는 약간 나도 능동적으로 뭔가 응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해바라기 센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DNA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해주거든요. 이때 간음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는 게 좋은데,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그 자리에 있다, 같이 나오지 마시고요. 혼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굉장히 좀 찝찝하고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고 씻고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 텐데, 절대 씻지 마시고요. 소변은 가급적이면 참으세요. 옷 같은 경우에 세탁하지 마시고 잘 보관하고 계시고요. 혹시라도 이제 콘돔을 사용을 안 했던 것 같다, 그러면 사실 임신의 위험성도 있잖아요. 이랬을 때는 사후피임약 처방도 필요하고, 혹은 뭐 외음부에 상처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 확인을 위해서도, 본인 몸은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. 병원에도 반드시 가시길 바랍니다. 보통은 이제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.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,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뭔가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기억은 안 나니까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내가 이게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, 변호사 상담 받아봤을 때 본인은 이거 중간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얘기 들어봤을 때 중간간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, 본인은 어떤 건지를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, 이건 충분히 중간간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중간간 사건으로 판단이 돼요. 숙박업소 사장님한테 저 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보셨냐 이랬을 때 사장님이 누가 봐도 진짜 취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, 혹은 그 CCTV 상으로 들어올 때 모습이 누가 봐도 취한 모습, 뭐 비틀거린다든지 부축을 받아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엎혀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. 오늘은 중간간 피해를 당한 것 같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, 소변 보지 마시고 샤워하지 마시고 옷은 세탁하지 마시고, 두 번째는 빠르게 112에 신고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, 세 번째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내가 중간간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실 것. 혹시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면 댓글 달지 마시고 치유의 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